블랙박스.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는 많은 비밀이 담겨 있겠죠? 여기에요. 천인 공노할 짓이 담겨져 있는 블랙박스를 공개할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얼마 전 의정부의 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사고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승용차 한 대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요, 그대로 추돌합니다. 차량에요, 불꽃이 튀기도 하고요. 지금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리고 본네트가 이렇게 앞으로 열릴 정도로 충격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저 차량에는 남성 운전자 1명, 동승자 1명이 타고 있었고요. 여성 동승자가 타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사고를 수습하기는커녕 신고를 하려는 여성 동승자를 말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동승자는 여성이었고 그러면 운전자는 일단 남성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운전자는 남성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블랙박스를 보면은 처참한 사고 당시가 찍혀 있는데 그런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순빈 아나운서 천인 공노할 짓이 담겨 있다는데 대체 뭡니까? 저 동승자와 남성 운전자는 일단 병원으로 도주를 하고 여성 운전자는 달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병원에 가서 저 운전자를 체포하는데 저 운전자가 하는 얘기가 자신이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여성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데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이 여성에게 혐의를 떠넘기려 한 정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당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그 영상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 알 거니까 꺼봐. 운전하다 죽으면 다 죽는 거 원래. 형, 나 바꿔줘. 우리 또 걸린다. 지금 진혁 형, 집에 어딨어? 병원에서 다 사줄게요.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이거 음주 신고해야 돼. 나 뭐 파는 거잖아. 형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그냥 갈까? 갈까 그냥? 정말 이상하게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일일이 절대 하지 마. 음주야. 알았어, 안 해. 알아. 절대 하지 말자. 그래, 알았지? 알았지? 미안해, 오빠.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에 앞서 동승자가 여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형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럼 대체 저 운전자 말고 타고 있던 사람이 2명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있었고요. 남성 동승자가 있었고 여성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화면으로 확인한 모습에서 여성 동승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 남성 운전자가 말리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그림 가운데에도 조수석에 남성 동승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동승자한테 혐의를 넘기려고 했었던 겁니다. 김동철 교수님. 사람을 치워놓고 자기들끼리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보고도 사실은 뭐 화가 많이 나는데 네. 뭐 지금 뭐 음성도 우리가 들어보셨지만 또 걸리면 어떻게 음주해서 걸리면 어떻게 나 징역형이야. 사람을 치워놓고도 네.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신고를 하지 마. 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만약에 사실은 그렇게 사고가 나서 만약 112에 제대로 신고를 했다면 네.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그렇게 끔찍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우려가 터지고요. 사실은 너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갔었던 건가? 네. 아니면 정말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었던가? 네. 자 사실 이게 많이 화가 나는데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인성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 사회가 사실 심리적으로나 사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쟁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자기 중심만의 사고로만 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네. 정말 우려가 터지는 일입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요, 김주환 의원님. 저 사람들이
형이 운전했다고 해. 변호사 사줄게. 너 여성한테는 신고하지 마.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 이제 사고가 난 뒤에요. 그 뒤에 후속 차량, 2차, 3차 차량에 의해서 갖고 결국은 좀 안타깝게 됐죠. 그 피해자 목숨을 잃은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다쳤을 때 신고를 했더라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네. 치료를 잘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창호법이 작년 이제 말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윤창호법이 통과된 다음에 음주운전이 과연 줄어들었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여러 명. 그랬더니 줄어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대로라는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직 홍보도 덜 됐지만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 벌금형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음주운전 하는 분들의 약 44%가 재범이에요. 재범. 네.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네. 1.5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하. 1년에 500명 정도가 음주운전 사고로 돌아가시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더 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법원에서 벌금형 대신에 어떤 징역형을 선고하는 거를 홍보를 해갖고 네. 음주운전을 줄여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 사고가 있었던 게 사실은 사건이라 해도 됩니다. 저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사건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달 10일 새벽 5시쯤 서울 예술의 전당 근처 도로였습니다. 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범죄 은폐 정황을 유족분들이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피해자분의 어머님의 절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 진짜 막 소름 끼쳐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니까 저 무서워서 그냥 방귀 틀어버렸거든요. 막 가슴이 막 찢어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걸 빨리 조치만 했어도 2차, 3차도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었잖아요. 또 3명이나 타고 있었다면서. 한 사람이라 내려서 그걸 먼저 보고 조치를 취했다면 이 꽃담 저희 아들이 이러고 그냥 가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괘씸하고. 피해자 어머님의 이 절규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정말로 꽃다운 아들을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잃은 이 어머니의 절규 정말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하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운전자의 인생도 좌우하고 피해자의 인생도 좌우하는 겁니다. 이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되거든요. 교통사고를 냈을 때 설령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호를 해야 돼요. 네. 구호를 해서 살려야 됩니다. 네. 그 살리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숨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거든요. 특가법의 팽성에 따라서 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천인 공로할질 있잖아요. 여러분께 저희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천인 공로할 짓을 공모하는 이들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나 알 거니까 꺼봐. 음주운전하다 죽은 거 다 죽은 거 원래. 나 바꿔줘. 나 운동하니까 지금 징역 살았다. 집에 어딨어? 병원에서 다 사줄게요.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이거 음주 신고해야 돼. 나 뭐 파는 거잖아. 형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그냥 갈까? 갈까 그냥? 전화는 편하게 하지 마. 그때 하지 마. 알겠어. 일일이 절대 하지 마. 안 한다고. 음주야. 알았어, 안 해. 알아. 절대 하지 말자. 안 해. 알았지? 알았지? 미안할까?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인간입니까? 인간들이에요. 하루아침에
24살 꽃다운 아들을 잃어버린 허망하게 보낸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 얼마나 귀한 자식이었겠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산 집밖에 없거든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시간 짬내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음반 내보겠다고 12월 달에 이 음반이 나오게 돼 있던 거거든요. 자기는 잠도 거의 한 2-3시간도 못 자면서 그걸 마감하려고 갔다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오는 그 시점에서 그런 사고가 났던 걸 생각하니까 막 얼마나 그 어린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추운 저기에. 그걸 프로필을 찍는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정사진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마지막 사진이 됐네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이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보면 이 아들은 정말 꿈 많은 청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 5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그 시간대가 보여주는 게 그러네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도 20대고 가해자들도 20대였습니다. 저렇게 술 먹고 음주운전, 그 대한해역을 보면 음주운전 또 해서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운전하면서 음악 틀고 저 새벽에 술 취해서 운전하던 사람과 저렇게 본인이 일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반 작업해가지고 어찌됐든 자기 앞날에 의해서 차곡차곡 계획성 있게 살아갔던 청년이 저 밤에 저렇게 저 도로에서 만나서 저렇게 안타까운 희생을 당했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면서 내가 징역 살까 봐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연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때문에 20대의 청년이 저렇게 무참하게 그 도로에서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을 했는데 네.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겠지만 그 뺑소니 도주치사의 무기징역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충분히 내가 이렇게 방치라면 2차, 3차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것이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죄야 뭐가 다를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요. 정말 엄단하게 처벌을 해서 평생이 반성하고 이 가족들한테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허망한 게요. 너무 분노가 치미는 게 숨진 피해자가요. 이 어머니한테 4대 독자였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독자, 4대 독자를 잃었어요, 지금. 어머니의 절규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이었죠. 4대 독자는 하나 제가 아기 때부터 혼자 또 키워가지고 저희 엄마랑 셋이서 같이 살면서 그래서 더 저희 아들이 아마 저가 더 걱정하지 않게끔 제가 더 열심히 살려고 또 남자고 제가 또 가장으로서 해야 될 거란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우리 아들이. 차라리 잘난 부모 만났으면 돈 있는 부모 만났으면 저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됐었을 거 아니겠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들한테.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오히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한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난 부모를 만났으면, 돈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저렇게까지 새벽에 출근하는 애를 쓰지 않았어도 될 것 같다는 그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 청년 요리사로 일하면서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12월 내내 음반 발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늦은 시간까지 밤새 이 음악 작업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 결국 이 청년이 준비하던 이 음반의 재킷 사진이 이 청년의 영정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마지막 어머니의
뭐랄까요? 한 맺힌 얘기. 우리 아들이 잘난 부모 만났으면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 엄마의 이 마음이요. 그냥 저희들 마음을 그냥 후벼 팝니다, 진짜 지금.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머리가 이렇게 찡하거든요. 지금 이게 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이제 남아 있는 가족은 이제 그 애도 증후군이라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심리적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정황상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없고 일을 하면서 이제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세상에. 때문에 그 빈자리가 아마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 이제 아들에게 하는 얘기들 중에 뭐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정말 그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아들이 3명이 살면서 이렇게 상당히 끈끈하게 살았었는데 이 정말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네. 아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에 엄마가 지원해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평생 한으로 남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은 사망한 진짜 피해자뿐만 아니고 가족들에게 정말 큰 상처를 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 가해자들은요, 한 꿈 많은 꽃다운 청년의 목숨만 앗아간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정말 범죄인데요. 한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버렸습니다. 이 가해자들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인간에 대한 연민도 없고. 그때 그 피해자 걱정을 단 1초만 했었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신들 걱정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지검에서는 굉장히 혐의가 나쁘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동승자도 구속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방조한 거거든요. 이 동승자들도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 치지 않았는데 왜 처벌되느냐? 그때 신고했어야죠. 신고하고 설득을 했어야죠. 이 피해자를 구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게 이렇게 큰 끔찍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무겁게 중하게 처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들 부모가 있을 거예요. 이 가해자들 부모가 방송 보고 있다면요. 자식 잘못 교육시킨 죄로요. 밥상머리 교육 잘못시킨 죄로 이 피해자 어머니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 뵈세요. 무릎 꿇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면서 사과하세요. 그게 정말 죄값이라 자식의 죄값을 조금이나마 같이 고통 분담하는 길일 거예요. 자식 잘못 교육시킨 죄값을 부모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밥상머리 교육 잘못시킨 죄를 반드시 분담하기 바랍니다.